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도 직접 주재합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책임있는 리더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 단계 높여졌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부터 이번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 주제까지 최근 나오는 외교적 결실들은 이재명표 국익 추구 실용 외교가 만들어낸 성과물입니다.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일입니다. 특히 이번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당당하게 복원되었음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민주주의 회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의 저력이 아주 튼튼하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인류 공동 과제에 대응할 해법도 함께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의제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 국제 연대 그리고 협력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입니다. 최근 국군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라디오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적대의 공간을 줄이고 평화의 공간을 넓히는 실천이야말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일입니다. 이번 총회가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걸어가는 평화의 길에 든든한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피습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 보고서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 사건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 왜곡, 조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그 끔찍했던 장면을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칼에 찔려서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목에 수건으로 지혈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철저하게 증거가 보존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것이 왠지 축소되었다는 인상을 그때도 가졌었습니다. 경찰이 물동이를 들고 와가지고 현장을 물청소하는 장면은 두고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 피 묻은 거지, 수건 등은 제가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진을 안 찍었으면 그 피 묻은 핏자국도 아마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청소로 증거를 인멸하고 어떻게든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바빴다는 것이 이제 입증되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노인이라고 표현하며 대법원 판결문에도 흉기로 규정한 칼을 커터칼로 격화시키고 경정맥 손상에 해당하는 부상을 경상이라고 폄훼하기 바빴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몇 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암살 시도로서 제 눈으로 똑똑히 본 분명한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뀔 뻔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무조정실 차원의 사건 제주사와 전문적인 사건 해당 사법기관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어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5선 국회의원 나경원 의원이 내뱉은 믿고 싶지 않은 역대급 망언입니다.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겁니까?
초선 의원은 의정활동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초선은 오선 의원이 가만히 앉아 있으라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합니까? 초선 의원은 가만입니까? 이 무슨 막말입니까? 초선이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지는 알 길은 없으나 나경원 의원은 일단 예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초선이든 오선이든 세비, 월급도 같고 똑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습니다. 오선 국회의원이라고 초선보다 5배 훌륭하거나 5배 인격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구태스럽고 썩은 오선보다 훌륭한 초선 의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나경원 의원에게 그러면 묻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일명 빠루 재판 1심이 6년째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재판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를 많은 것을 알고 계실 나경원 오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선 의원께서 대답을 좀 해보시고요. 또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 옹호입니까? 내란 반대입니까? 국민의힘 모 최고위원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석방하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대답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나경원 선배 의원의 분부대로 가만히 앉아 있더라도 민주당 초선 의원들께서는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시고 활발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기 바랍니다. 단독 추경호 압수수색 영장의 내란 중요 임무, 윤측근 조지연도 수사,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본격 수사, 추 계엄 당일 의총 장소 4차례 바꿔, 정무수석 총리 윤과 잇따라 통화도. 동아일보 단독 기사 제목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4차례 바꿔가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 구속 기소되고 1심 재판에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정당을 해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체할 것인가?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당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절연하지 않고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을 끊어내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은 내란당의 오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